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큐를 주시죠? 네. 네. 사실 저는 우리가 사고력에 관해서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사고력 어떻게 키우나요? 라는 그런 종류의 네. 여러 가지 질문이지만 질문들을 네네.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거 또 한번 Q&A로 알려드려야 되나? 또 되게 네. 간단하지만 손에 네. 잘 안 잡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력. 네. 말 자체가 사실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그 4차 산업혁명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창의융합형 인재를 중시하고 키워야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전문 분야를 강조했다면 요새는 인문, 사회, 철학, 그다음에 뭐 수학과 이런 거 다 아울러서 폭넓게 지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문제 해결력의 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은 사고력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봄처럼 사고력 수학학원이 막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력이 사실은 이제 독서에서 나온다는 거죠. 기본은 독서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지난번 한번 책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사고력이 높은 사람, 이 높은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원래는 경험치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사실 하잖아요. 근데 다 경험해볼 수 없잖아요.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고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도 정답과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네,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사고력을 키우면 지능도 함께 향상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머릿속에 든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요. 바로 이제 데이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해 보지 않아도 정답에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고력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길러졌다고 나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게 결국은 독서인 그쵸, 거죠. 독서인데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원래 유대인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하브르타라고 얘기했어요. 하브르타가 결국은 1대1로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유대인 교육의 사고력의 핵심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뭐 하버드의 30%가 유대인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 모든 수치들이 다 알려주듯이 유대인이 뭐랍니까? 전 국민이 하브르타를 합니다. 근데 그거의 모태가 되는 게 결국은 고전인 경전이고요. 네, 그리고 탈무드예요. 딱 두 개를 전 국민이 그렇게 똑같은 책으로 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결국은 책을 읽고 책도 어려운 책이죠, 사실. 깊이 있는 책을 읽고 그리고 둘이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건데 거기서 책은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저는 고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고전은 선인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있죠. 막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의 정보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을 키울 때 딱 단편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단답으로는 일단 고전을 읽고 고전에 대한 내용을 아이와 제가 하든 아이끼리 하든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글쓰기가 따라오면 더 좋지만 근데 그 토론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랑 나랑 토론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약간 고전이 어렵기 때문에 의욕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래 친구들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한 3, 4년 정도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끼리 같이 읽고 어려운 책이니까 독려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 그렇게 하면 결국 사고력이 증진이 되는데 고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인문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전에는 뭐 수학에 대한 것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엄청나게 예술서까지 정말 많은 분야의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아이들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책은 줄줄 읽어지는데 고전에 이렇게 책을 덮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깊은 생각을 하면서 메타인지 때도 나왔잖아요. 깊은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약간 이제 사고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고력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툴은 어려운 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고전, 좋은 책, 고전을 선택하고 그 고전으로 책을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거. 저는 사실 논어 같은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자 같은 사람이 이건 뭐 1세기도 아니고 막 제가 봤을 때 수십 세기 하면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 책의 한 줄을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래요. 그래서 그 한 줄을 읽고 깊이 그거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면서 아이들끼리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지? 라고 자꾸 얘기해 보는 거? 그걸 하면 사고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키우지 않아도 게 키울 수 그렇게 있습니다. 중요해요. 네네. 생각을 깊이 하는 거. 하지 않게 되면 네. 사실 뭐든 안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만약에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국어를 공부하든 네. 영어를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도 그쵸. 있어요. 네. 그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좀.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그쵸. 못하는 네. 거예요. 딱 그냥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가는데 더 나가기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고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고전이 이 분야의 선두가 되면서 근본이 되는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각 분야 아까 예술, 철학 이런 거에 근본이 되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이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걸 읽고 토론해 보는 걸로 어렵죠? 그렇지만 예, 그게 사고력을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저는 한 100권의 교육서 정도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